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볼에 닿는 바람이 하반기임을 가늠케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4개월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성공적인 하반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 나온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졌죠. 일단 정부의 수소 관련 육성 정책과 함께 글로벌 수소 산업 확장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수소 산업 관련 업체들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수소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사는 2030년까지 43조 원을 수소 경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현대차 그룹과 SK, 포스코가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 기업 협의체는요. 2021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서 H2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기업 간 협업을 약속하고 수소 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협의체인데요.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약 1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 구조 대전환을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하반기 수소 인프라 확대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올해 2월에서 발표가 연기된 수소 경제 로드맵 2도 4분기 중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 수소 관련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합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저장 연료 탱크와 모듈 등을 제조하는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 업체로 꼽힙니다. 지난 2011년에 일진그룹에 인수된 이후로 수소 저장 탱크 기술에 집중해서 2013년에는 현대차의 세계 최초 양산 수소차인 투싼 IX의 수소 탱크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요, 넥소에도 공급 중인데 성장 가능성에 이 공모 청약 당시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청약 평균 경쟁률은 654대 1을 기록을 하면서 하반기 공모주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일진하이솔루스가 글로벌 수소 산업의 대표업체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분석을 개시했습니다. 공모가가 34,300원인 점을 감안을 하면요. 향후 12개월간 162%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2020에서 2025년 연평균 87%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만큼 일진 하이솔루스에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의 포인트는 한 가지가 바로 시가총액의 변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배터리 쪽 살펴볼 텐데요. 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LG화학을 제치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LG화학이 오랜 기간 점유하던 배터리 1등주 자리가 이제 삼성 SDI로 바뀐 겁니다. 삼성 SDI가 LG화학을 넘어선 것은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2007년 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제 삼성 SDI는 4% 가깝게 오르면서 7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4조 원대로요. LG화학을 1조 원 차이로 앞섰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시장에서 1.5% 넘게 내리면서 7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 SDI로 어제 805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삼성 SDI에게는 호재가 겹쳤는데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공장 증설을 예고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과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증설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삼성 SDI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손 미카엘 삼성 SDI 전무는 2025년부터 전기차 부품을 역내 생산할 수밖에 없게 돼서 미국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삼성 SDI가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거나 기존 고객사 납품 물량을 늘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물적 분할 등 지배구조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 수익 창출력 지표인 에비타도 이 삼성 SDI가 LG화학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고로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삼성 SDI의 연간 EBITDA는 2022년에는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시가총액 변동에 대한 이야기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0위권 안에서 2개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위에 올랐던 카카오게임즈를 밀어내고 새로운 2위를 차지를 했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10위권 이내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추가적인 증설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하반기에 관심을 둘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80%가량 올랐습니다. 이달 초에 3위권이었던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2위권에 올라서 이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을 한 달간 2,153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특히나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신규로 편입되면서 수급적인 유리함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던 LNF 역시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이 두 기업이 코스닥 시장이 0.6% 오르는 동안 10%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공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외국인의 매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무려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이는 3월 11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7원 50전 내린 1,159원 5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180원대까지 돌파했던 지난 20일 대비해서 열흘 만에 2%가 떨어진 건데요.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핑크아웃, 또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코로나19의 재확산세 등 전고점인 3,300선을 강하게 돌파할 호재가 많지 않아서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을 노리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등 우리나라 일부 품목의 수출은 여전히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8월 시장 하락세를 주도했던 반도체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수출주는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지 않고 좋아질 분야로 압축을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범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전에 좀 봐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좀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이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9월에 이벤트와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 수급 요인 등 좀 긍정적인 요인이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 친환경 관련주들 주가 또한 긍정적인 모양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선 오늘이죠.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의 이제 상장일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이 일진 하이솔루스를 포함한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일진 하이솔루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정받을지 여부는 오늘 시장에서 지켜보셔야겠지만, 일단 만일 그 외 종목들의 주가 조정 시에는 수소 관련주 일부는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 9월에 수소 관련 이벤트가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9월 7일과 8일에 IA 모빌리티,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IA 모빌리티가 열리는 점, 그리고 2021 수소 모빌리티 쇼와 더불어서 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이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수혜 기대감에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이제 지난 7월이었죠. 한국판 뉴딜 2.0을 좀 발표했던 점과 더불어서 이 정부의 정책 투자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표 이후 약 2달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계획 등이 나올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들어서 이 정부의 정책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친환경 관련주들을 봤을 때 이 탄소 중립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이런 뉴딜 정책 그리고 하반기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라든가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이 계속돼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최근 지난 24일 정부가 이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기금 약 2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 등과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이런 그 실현 가능성이 점차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이 KRS 기후변화지수 3종 발표 계획과 더불어서 이들 관련주에 대한 지수 추종 자금 역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수급적 측면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반기 정부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추종자금 유입 등의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뒷받침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9월 둘째 주죠. 당장 다음 주 수소 관련 이벤트 등을 감안한다면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수소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수소 관련주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차차 친환경 관련주 전반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에서 두산 퓨얼셀, 동아화성을 중심으로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시면서 그 외에는 CS 윈드, 삼광 M&T, OCI 등에도 좀 시각을 넓혀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